현대일렉트릭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예측을 하는데 조금 더 진척된 논리를 진행할까 합니다. 매출은 55.1%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83%나 증가했습니다. 스루풋 회계상으로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2회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현재 9.53으로서 매우 높게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분기에 6,984억 원이 달성돼 가지고 전년도 동기보다 55.1%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5.6% 감소를 시켰습니다. 매출 원가가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100.8% 증가했고 판매관리비가 12.5% 증가한 결과 영업이익은 1276억 원으로서 215.3%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8.3%로 크게 뛰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8%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27.1%가 낮은 마이너스 27.1%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은 10.6%로 마진율이 대폭 상승했고요. 운영 경비가 27.5%가 증가했습니다. TO의 생산성은 1.63으로서 0.58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스루풋 영업이익은 1354억 원으로서 1283.2%가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78억 원이 더 많게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스루풋율은 10.6% 증가했고 원가 회계하고 비교할 때는 매출 총이익률하고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인데 매출 총이익률은 6.1% 증가로 나타납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제품 제공품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46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많이 났고 전년도 동기에는 무려 재고가 1298억 원이나 증가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 전년도는 스루풋 영업이익이 크게 적게 나왔을 것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AB를 표현한 방법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체 재고가 287억 원 플러스 표현이면은 재고가 마이너스 됐다는 얘기입니다.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47.5%가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27.5%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금액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것이 1546억 원이고요. 총 제조비용 비율로는 32%, 8.1%가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8.1% 하락했습니다. 이것으로써 이 비성분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1단계로서 일치합니다. BWCI의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일치를 합니다. PQ 총 제조비용 금액도 갭은 BWCAI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로 아주 깔끔하게 일치를 합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588억 원대가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보다 26.2%가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35명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분기에는 공시를 안 해서 2023년 말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 평균 임금은 1억 1,100만 원으로 어, 그 예상이 됩니다. 전년도가 한 8,900만 원, 9천만 원 선이었다면은 거의 2천만 원대가 오른 것 같습니다. 연봉이. 임금 인상률이 24.1%나 됩니다. 그 결과 노동 생산성은 5.6으로 떨어졌습니다. 뭐 다른 비용은 거의 없고요. 감가상각비를 가져왔어요. 25% 증가했는데 일반적으로 시간이 가면은 감가상각비는 감소하게 돼 있는데 이 감가상각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설비 투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유형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1.2회전인데 전년 동기보다 40%나 상승했고요. 수루푼율은 10.58%가 상승했습니다. 생산성 손익계산서에서 말씀드렸고 퍼센테이지로는 57.6%가 상승을 했습니다. 나머지 참고해 주시고요. 어, 레버리지율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레버리지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돈을 벌어서 그 차입금을 갚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영평가 이 매트릭스 표라고 해가지고 한 장에 하려다 보니까 너무 좀 복잡해가지고 뭐 여러 경영평가 하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평가 지표들을 만들지만은 저는 영업 구매 경영평가 지표라고 해서 매출 채권 회전율하고 매출 채무 회전율을 뽑습니다만은 이것은 매출 채권 회전율은 수금 속도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협력업체에 대한 지급 속도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수금하는 것보다 그 납품 협력업체한테 지급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합니다. 어, 그리고 두퐁 ROI는 경영진 평가 지표인데 12.6%, 뭐 11.6%나 거의 그 상승을 했습니다. 임원진들도 좋아하겠죠. 그리고 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회전율하고 그다음에 그 스루픈율이 동일한 방향으로 상승을 했으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이것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투명 증거로는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알 방법은 없죠.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대표적인 것만 했는데 4.4% 내려간 거로 그 원재료 가격이 인하된 거로는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회사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기재를 생략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게 좀 아쉬운 점인데 어떤 회사는 이게 좀 중정기니까 무게가 나가니까 중량으로 다 평균을 내면은 될 텐데 요렇게 이제 의견을 낼 수도 있겠어요. 중량으로 킬로그램당 단가 표시로 해도 안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이 쫙 그 조건표로 정리를 했는데 어, 입증 결과는 원재료 가격은 하락했다라고 입증은 할 수 있겠는데 판매 가격은 비공시니까 그거에 확실하게 입증이 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상황적으로 손익계산서나 이런 걸 보면은 판매 가격도 분명히 높게 받았을 거다. 최근에 뭐 작년에도 얘기가 나온 거지만
미국의 그 제조 공장들을 많이 짓기 시작하면서 그 변압기나 그 차단기, 고압 차단기 이런 것들의 수요가 많아가지고 그 미국 수출이 많았다는 얘기는 이제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요 표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겠는가. 정부에서도 물가가 민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은 기업의 원재료 가격 추이와 판매 가격 추이는 필히 정확히 공개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저는 떠나질 않습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 것으로 해봤습니다. 요게 전년도 대비 진도율이 30.5%, 25%가 보통인데 5.5%나 크게 좀 상승했어요.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예측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스루폿은 재료 비율대로도 예측이 가능하고 운영 경비대로 예측이 가능해서 서로 보완 관계를 할 수 있는데 원가 회계는 이게 여기 판매 관리 비율까지 해가지고 생산 재료비와 가공비가 커플링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따져야 되는데 하나 뭐 부분이 모여서 전체가 된다는 게 이제 그 수습 아니 그 원가 회계 사고 방식인데요. 거기다가 또 하나 재고 증감에 따라서 또 복잡한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회사 손익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단순 세배를 해보면은 한 2조 7천억 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여기 그 매출 원가는 제조 원가 계획에 의해서 재고 증감 1분기에 6%가 감소했기 때문에 6%가 계속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연말 매출액을 예측을 해서 실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에, 요거를 그 어디 그 거래처에 납품하는 단가라고 비유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재고를 감안하면은 한 270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어 요거는 이제 그 재무회계 쪽에 견해가 들어가는 거죠. 재고를 감안해야 된다. 근데 이제 영업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까진 모른다. 실제 생산부서에서 받은 생산 재료비, 그다음에 가공비, 공장에서 올라온 거, 뭐 회계도 그걸 다 알고 있는 얘기죠. 회계가 제공했을 수도 있고, 그 판관비, 뭐 이런 거도 하고 우리 그 목표 이익 이런 거 해서 하면은 한 267만 8천 원에 좀 싸게 팔아야 이게 지금 경쟁이 심한데 LS 일렉트릭도 있고 또 효성중공업도 있고 국내에 중전기 회사가 아주 세 군데 막강한 데가 있습니다. 아, 이런 싸움이 벌어졌다면은 내부의 싸움이라기보다도 견해가 틀려졌다 그러면은 그 윗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야, 조금 그래도 비싸게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270만 원에 계약을 하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면 회계는 뭔가 이거 견적서에 이 재고가 증가한다 안 한다 그거를 갖다가 하면은 납품받는 쪽에서 아니 이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조작하게 됩니다. 이게 생산 재료비를 더 높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270만 원에 맞출 겁니다. 음. 그래서 안 조금 270 몇만 원에 해가지고 우스리 떼고 계약을 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한 50만 원 돈 남는다 이게요. 그러면은 계획보다도 조금 적게 나오니까 51만 원 돈 적게 나오니까 어 아니 그 높게 판매했는데도 그렇다. 그러니까 그 매출 추가 압력을 받죠. 1%만 더해 1%만 그러면은 계획보다도 53만 천 원이니까 매출 1% 올린다는 게 영업으로서는 니들이 한번 영업해봐라.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정한 그러면은 요거에서 여기에 그 매출 원가는 여기 데이터입니다. 제조 원가부터 쭉 해가지고 재고 증감 감안해서 가져온 건데 이렇게 하면은 한 53만 천은 좀 더 버는 거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그 재고가 이렇게 되면은 이건 감소하는 건데 재고가 증가할 경우를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마이너스 7%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1%더 판매하면은 이게 계획 자체를 재고가 마이너스 6%가 된다고 봤을 때였기 때문에 추가로 마이너스 7%가 되는 겁니다. 1%가 더 그 증가를 해가지고. 그런데 요거만큼 7%가 증가한다고, 재고가 증가한다고 봤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 결과는 53만 천 비슷하게 나와요.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재고를 이건 마이너스면은 사실상 1%만 증가한 거니까 어, 289억 원의 재고를 증가시켜서 영업이익은 231억 원만 증가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생산만 증가했을 때 판매는 그대로 두고 그럴 일은 없지만은. 그리고 그 다음에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은 매출 감소에 의해서 재고가 증가할 경우 그게 이제 7%가 돼요. 그러면은 요게 매출 감소 1% 하면은 매출액이 줄겠죠. 이 경우에 매출 원가는 여기다가 쭉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쭉 해 봤습니다. 음, 그러니까 주는 거죠.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가 그 저기 그 이 재고가 증가했을 때 에,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그 금액이 그 결정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조원가 이런 건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53만 3,851원, 그러니까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 더 벌었죠. 그러니까 재고를 289억 원을 증가시켜서 영업이익을 252억 원을 이익이 더 난다. 이익이 더 나는 건 맞지만 재고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돈이 그만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고가 증가를 하면은 이익이 는다는 원가 회계의 의사결정에 속지 말고 요렇게까지 제가 제시를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익은 나도 돈이 재고에 더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 이익이 아니다. 요런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끙끙거리면서 제가 좀 만들어낸 표가 되겠습니다. 실제 현실은 이, 이 생산에 의한 재고 증가와 매출 감소에 의한 재고 증가, 이 변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결과겠죠. 그 사이에서 이 범주 내에서 이익이 변경이 될 거라고, 현실은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복잡한 원가 회계 말고 스루프트 회계로 가면은 원재료 비율로도 해도 그냥 2조 7,936억 원, 그 다음에 재료비로 해도 똑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이런 우리 단순하고 쉬운 세상이 있어요. 어, 회계를 잘 몰라도 그냥 영업에서 이런 것만 알면은 자기네들이 사업 계획 그냥 다 해버리고 말 수 있습니다. 결산하는 거는 격리회계 애들이니까 저거 뒷방에서 그냥 해. 자관 돈을 버는 주체가 누구냐 이게 그 주인이 재무회계가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2조 7,900억 원 판매를 해야 됩니다. 판매 단가로 한다면은 에, 원가 회계보다는 좀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로 그거 충분히 설득력 있는 기준을 다 낼 수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데이터를 내 가지고 우리가 재고도 줄였습니다. 음, 그 원가 회계처럼 이렇게 그 가격을 그 이 재고가 증가했을 때 이렇게 덤탱이 안 씌웁니다.
이런 설득력 있는 거로 해서 판매 단가를 높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한 53만 8천 원이 남는데, 에, 단가로 얘기했을 때요. 그런데 더 욕심을 내보자. 재고 회전율이 연간 5회전 예상되는데, 5.5회전 11%, 좀 도전적으로 좀 잘 나갈 때, 그럼 다시 100만 원 단위로 돌아오죠. 그럼 3조 원까지 할 수 있어. 그러면 얼마 남냐? 아, 6,655억 원이 남는다. 야, 이게 뭐 몇백억, 1,300억 정도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증가를 더 시킬 때 매출을 더 올려가지고 뭔가 운영 경비도 증가를 하겠죠. 그것도 감안을 했어요. 그래서 286억 원이 맥시멈으로 돈을 더 써라, 운영 경비. 그러면 나중에 버는 돈이 그 차이가 1278억 원을 더 번 거다. 이게 아까 1300억이라고 제가 단순히 얘기했지만은, 그러면은 그 23.8%더 이익이 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 밑에 간단하게 비교표를 만들었는데, 매출 재료비가 11% 상승하고, 그 다음에 운영 경비는 3.3% 증가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은 23.8%로 높게 이익이 나올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고가 감소했을 때 지금 그 실적표로 나온 대로 재고 회전율은 상승했고 이익은 더 증가했으며 판매가는 원가액보다 높게 나온 데는 그 네 개 카테고리 범주의 매트릭스 표에 그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순리적이다 이런 얘기겠죠. 재무제표로 와서 현금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500억 원을 벌었습니다. 전년 아니 현금 수익률로는 전년보다도 더 높게 9.5% 현금 수익률이고요. 2번 EMS 사업 활동으로 전체 들어온 현금 유입액은 3,361억 원이었고 최종 번 돈은 3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캐펙스 비유동 자산 흐름은 에, 투자한 건 없고요. 감가상각비 등으로 이제 이 깎인 금액만 있네요. 프리캐시 프로 채권자한테 1110억 원을 갚았습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레버리지율이 팍 떨어졌죠. 아까 경영평가 지표에서도 같이 요거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자유현금 흐름이라고 제가 좀 이름을 바꿨어요. 359억 원인데 2.3%, 전년도에 1.1%였는데 그 2.3%,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는데 외국인 배당률이 높아가지고 그렇다. 그 외국인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지만 외국인만 배당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배당을 나가는 건데 2.3%로 배당률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8만 4,500원으로서 2023년 1분기 동기보다 무려 24만 6,600원이 그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은 10조가 넘고요. 1조였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9.53이에요. 818%가 증가했는데 어떻게 될지 이거 좀 좋다 그러면은 요즘 돈이 갈 데가 없는 모양이에요. 좋다 그러면 다 이렇게 돈이 몰리는 모양입니다. 9.53이 나왔어요. 1.34에서 그 매출이 그만큼 올랐나요? 뭐 요 위에 임팩트 1, 임팩트 2는 제가 미래가치 지표로 만들어 놓은 건데 요 정도 수준이면 된다 이게요. 이 범위 내에서 1번과 2번 범위 내에서 근데 너무 뛰었죠. 한 3.5배 이상 정도로 그렇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HD 현대가 37.2% 지분을 가지고 있고 영국공단이 9.77%, 외국인이 32.97%,
33%라고 보면은 거의 뭐 전체 그 유통 주식의 3할을 3할을 3분의 1을 그 외국인이 지분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배당 압력이 올 거예요. 돈 벌지 않냐 이런 거. 이하 자료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으면은 별도의 그 어떤 시간을 내서 또 설명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설명하는 자료가 자꾸 밑에 보충이 되는데 한번 시간을 내서 천천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